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하는 데 기본이니까요. 오늘은 대외 경제 이모저모 좀 살펴보면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장이 열리기 전에 항상 또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4.4%에서 오르고 내리고 좀 등락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투자자들이 한편으로는 좀 투자하기 좀 혼란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수치를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난해 말에 봤을 때 올해쯤 지금 정도 되면은 금리가 쑥 빠져 있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월 초에 10년물 미 국제금리 4.8% 정도 있다가 2월 들어서 계속 4.4%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뭐 내려가봤자 4.3% 될까요? 지금 4.4에서 3.3까지 횡보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에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요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2.0, 트럼프 2기에서는 이제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감세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약 한 2035년까지 트럼프의 그 감세 정책과 재정 정책이 지속됐다고 하면 미국 적자가 약 한 7조 8천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또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수 반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 뭐 전문 용어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 금리 인상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하락 요인은 연준이 뭐 한 번 내릴지 두 번 내릴지 모르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위험 선호를 기피하면서 안전자산을 사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올해 말까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연초에는 4.8%대까지 가서 이거 5%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좀 내려오긴 해도 어쨌든 그 금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10년물 국리가 상승과 하방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또 데이터가 나와봐야 아는 일이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방 요인, 그러니까 금리 하방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보니까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하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컨센서스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뭐 한 번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지금 약 한 연말까지 40bp 인하 정도를 보니까 한 번 정도 한 번 이상까지도 보지만 지난번처럼 뭐 50bp 그러니까 두 번 내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도 높고 고용도 상당히 강건하게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면은 이해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는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2%대 중반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뭐 2% 후반인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3% 나왔잖아요. 헤드라인이. 그렇지만 통화 정책의 중요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물가는 소비자 물가랑 다르게 2%대 그 중반에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기조적으로 2%대로 2.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연준이 6월 달 정도 빠르면 5월, 6월 달 정도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9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인데 박사님께서는 6월과 9월 이렇게 2번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또 환율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경제 내부적으로도 계산할 거리가 있는 데다가 예상만큼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역시나 달러나 뭐 우리나라 원화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원화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올해 들어서 달러화 가치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환율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445원, 49 중반에 이제 걸쳐 있는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작하면서 보편 관세 얘기 나오고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얘기 나오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지연되면서 달러당 1,47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4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관세나 이러한 것들이 발표됐다, 연기됐다, 뭐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요 교역 국가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자동차 관세도 4월 2일부터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부터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예. ECB도 이제 금리를 내리다가 이제 맞추겠죠.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로 다시 전환될 것 같고요. 또한 그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는 엔화 또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예, 예. 엔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달러를 약하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은 올해 말 정도 되면 1,370원 정도 지금 1,440원이니까 예, 예. 좀 크게 내려오지 않을까 1,300대 후반으로 내려오면서 달러가 강세가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국은행 입장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고민은 하는데 여전히 그 외환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네. 고민이 좀 많을 법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때 네.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연준이 안 내리는데 한은만 내리면 이게 워낙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원 환율이나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엔화나 유로화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 관련된 미국의 통상 정책이 더 불확실성을 통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연준도 올해 2번 금리를 내리고 저는 한국은행도 2월 달과 5월 달에 금리 내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든 금리 인하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상반기 그리고 연준은 올해 3분기까지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화로 인한 환율의 변동성은 3분기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지금 달러 관련해서 유로화와 엔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쭙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경제나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본의 단기 말고 장기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일본은행 예전에 이제 발작돌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이런 네.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가 지금 3%가 넘었어요. 예.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 또 4%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와 4분기에 전기 대비도 전년 동기 대비도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 그리고 뭐 이미 선언을 했던 거로 알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디플레이션 경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물가가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정책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 정도 되면 정책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요. 25bp 올려서 0.75가 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12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망은 JP 모간도 지금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달러 옌 환율 지금 151엔 정도 되죠. 이것이 연말 정도 되면 143엔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지금보다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일본의 매파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네네.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지속적으로 그 환율 얘기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금리 강달러는 어떻게 보면 올해 계속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그런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금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작년 연말 같은 상황에서도 온스당 3,000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이제 현실로 된 상황이고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금값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초와 지금 비교하면 거의 47%가 오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온스당 금값에 대한 전망이 일부에서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에 대한 투자적인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따르면 광물 생산에서 그러니까 금을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급량에서 70% 이상이 투자 수요로 된다고 하면 금값의 상승 여력이 이제 속도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80%가 넘었어요. 투자를 위한 수요가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보석 수요와 투자 수요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투자 수요가 80%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70%의 그 트리거 레벨을 넘었기 때문에 금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뜨겁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과열이냐, 뭐 이성적 과열이다, 아니면 지금 뭐 버블 직전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고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올라온 미국 증시의 과열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 그렇죠. 거기에 주가가 대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해지 수요로서의 금의 수요를 포트폴리오로 갖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흥시장 중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수요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비자산, 그 외환보유액 같은 거죠. 여기에서 달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금을 늘리는 그런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또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티 분석에 따르면 2025년, 2026년에 이러한 공공 부분에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1,000톤, 1kT 정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금 수요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금값에 대해서 상승 압력은 아직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뭐 3,000달러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경제적 이슈나 지표가 있으면 그것까지 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미국 경제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그 1월 달 그 FOMC의 의사록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그 통화경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 그 결정자들, 의원들에 있어서의 그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릴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정책에 대한 어떤 뷰를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의사들이 금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또 다음 달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장지철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